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핵심 이론, 핵심 기출, 분석 특강.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동영상 수업으로 제 10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해당 특강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10강 수업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 여러분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제11조의 3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범인 검거 등과 관련된 공로자 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범인 검거 등과 관련해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찰기관이 특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경찰권의 발동, 경찰의 직무수행, 특히 범죄자에 대한 검거에 있어서는 물론 경찰의 노력 중요하죠. 이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찰의 직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의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범인 검거 등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의 협조에 의하여 검거하게 되면 이 일반 시민은 공로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가끔 가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주민센터인가요? 옛날로 따지면 동사무소? 지금 복지센터인가요? 예, 제가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자, 주민센터 이런 곳에 가면 지명수배, 현상수배, 공개수배, 여러분 이런 포스터가 붙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건 여러분들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서 일반 시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범인 검거 등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등입니다. 등. 단순히 범인 검거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테러 범죄 예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공로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범인 검거와 관련된 공로자 보상 이론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부분의 핵심 기출 문제를 또 바로 이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자, 여러분들 의 자체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먼저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첫 번째, 여러분들 범인 검거 등 보상금의 지급은 경찰청장, 다음 시도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서장까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선
국왕 수업에서 배웠던 여러분 손실보상금, 이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능했나요?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까지였죠. 그래서 이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경찰서 또 경찰서장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은 여러분들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즉 지급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범인검거 등과 관련된 공로, 이 공로에 대하여 일정한 판단의 개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 규정인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지급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까지, 자 여기서 경찰서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손실보상과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러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은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쉬워요, 여러분들. 자, 범인이나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신고를 통해서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었죠. 즉 핵심은 신고입니다. 경찰관님, 제가 지금 어떤 범인 어디에 있는 거 봤어요. 신고죠. 자, 다음에 2번은요. 실질적으로 범인을 검거해서 경찰 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건 신고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범인을 검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반 시민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 자기가 실질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검거 자체도 여러분 공로자 보상 인정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테러 범죄와 관련된 예방활동, 여기에 공로가 있으면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범죄자, 즉 범인의 신원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 그럼 이 부분의 핵심은 정보 제공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특정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증거물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외에 경찰의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에 그 협조의 정도 공로가 높은 사람, 특히 보상금 심사위원회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또 위원회가 나오네요. 보상금 심사위원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보상금 심사위원회. 여러분 나중에는 이 두 가지 위원회를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지급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신고자, 검거자,
테러 범죄 예방자, 다음 여러분들 정보 제공자, 다음 증거물 제출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급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금액을 얼마를 지급할 거냐? 여러분, 이 지급 기준은 무조건 별표 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 원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5억 원은 정말 일정한 소수의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보상금 최고 금액 5억 원까지 주는 건 제가 알기론 간첩, 스파이, 이런 사람 색출하거나 신고하는 거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활동에서는 5억 원까지 받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희망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5억 원을 노려볼까? 경찰 수사활동에서 5억 원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여러분 당연히 누가 정하겠습니까? 경찰청장님이 정하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정하여 일반 국민에게 고시 알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상금은요, 동일한 사람에게는 연간,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회를 초과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동일인에게 연간 5회를 초과해서 또는 동일인에게 모든 공로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면 여러분 이 동일한 사람은요, 직업이 범죄자 잡는 사람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도 숙지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상금 지급 기준 일반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어떤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느냐? 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거하는 것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순간 어이없죠? 최고 금액 5억 원이라고 했다가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이 범죄에 해당하는 자를 검거하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조금 우리 경찰청이 돈을 좀 더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점이 사형, 무기 이건 여러분들 납두고요. 장기 10년 이상이 100만 원이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래 단계는 장기 10년 미만이겠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검거 공로가 있으면 50만 원. 자, 다음에 여러분 장기 10년 미만이었으니까 또 아래 단계는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또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와 벌금형. 이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 지급 기준 100, 50, 30 기준 잡으시죠. 100은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50만 원은 장기 10년 미만. 30만 원은 장기 5년 미만,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100, 50, 30만 원.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죠. 다만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보상금 지급 기준은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일한 사람에게 연간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지급 또 있어요. 지급 기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범인 검거 등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 심사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거치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일한 사건으로 자, 여러분들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중수령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와 B가 서로 합심해서 공로가 있어. 즉 공로자가 2명 이상이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각각에게 150, 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로자 2명이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100만 원 대상자다. 그럼 여러분들 A가 공로가 맞냐 B가 공로가 맞냐 이거 판단해서 배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급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손실보상, 이건 여러분들 청구인의 지급 청구가 있어야 됐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은 첫 번째 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신청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별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먼저 직권으로도 저분 훌륭하신 분, 공로자 보상금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해 주세요 라고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서 다음 절차 보상금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여러분 지급 절차 첫 번째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되거나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두 번째 단계는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급 절차도
전혀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범인 검거 등과 관련된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은 기본적으로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상금 심사위원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설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범인검거 등의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여기에 여러분들 경찰서에도 설치합니다. 자, 따라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각각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돼요. 따라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서는 설치하지 않으나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 설치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보상 금액을 심사 의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분들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5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즉 5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5번 버스 5명 이내는 공무원 위원만 탑승 가능하지 민간 위원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공무원 위원만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명하고 민간 위원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외부 민간 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경찰청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 경찰청장이 지명하겠죠.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경찰서장이 지명하겠죠.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심사위원회, 이 두 위원회는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위원장, 여러분 잘 보세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했어요.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이 모여서 호선했어요. 그런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공무원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상위 계급자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소속 과장급 이상 중에서 되도록이면 최상위 계급을 각각의 장이 임명합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무엇을 심사하냐? 이 사람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하느냐? 해당하면 보상금을 얼마 지급하냐? 만약에 이 사람이 보상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보상금은 어떻게 환수하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심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회의, 여러분 이건 특별 의결 종족수예요. 여러분,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위원으로만 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출석 이런 거 없어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버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상금의 환수예요. 여러분, 이 보상금의 환수는 여러분들 너무 쉬운 게요, 손실 보상금의 환수 규정과 동일합니다. 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환수한다. 자, 보상금을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납부 안 한다. 체납 처분 들어간다. 여러분, 이 내용 손실보상금 환수 규정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내용이 많지는 않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제도입니다. 쉽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이 죄에 대한 범인검거 공로가 있으면 보상금 지급 기준은 30만 원이다. 틀렸죠? 100만 원이죠?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장기 10년 미만, 여러분 이거 50만 원이죠? 다음 장기 5년 미만, 이거 여러분들 30만 원이죠? 이걸 더하면 80만 원이다. 약간 응용한 문제네요. 따라서 옳은 지문. 동일한 사람에게 연간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이중 수령 안 됩니다. 자, 지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할 수 없다. 어때요, 여러분?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쉽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저의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핵심 이론, 핵심 기출 분석 특강 한 번만 제대로 들으시면 여러분 경직법은 여러분들 최고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볼까요? 여러분 이 2번은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때 옳은 것. 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람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틀렸죠. 지급할 수 있다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니은 검거 맞죠. 테러 범죄 예방활동 지급 대상 맞죠. 자, 다음 여러분들 리을을 보시면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5명이네. 틀렸죠. 포함한.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에는 위원회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위원회의 구성은 모든 대부분의 경우가 위원장을 포함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리을까지 있나요? 예, 리을까지.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 디귿 정답 3번이죠.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장난.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여러분 반드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습니까? 틀렸죠. 직권으로도 가능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찰학은 함정의 문제다. 자, 여러분 2번, 3번, 4번은 앞의 문제에서 이미 나왔던 지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핵심 이론, 핵심 기출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 즉 이론이라는 건 없는 또 다른 규정이 있어요. 먼저 국제협력. 여러분 경찰청장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할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유치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유치장 설치의 근거법이었죠. 맞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별표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송 지원이에요. 여러분 이 소송 지원과 관련된 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22년에 신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송 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유는요, 이겁니다.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시하죠. 그래서 이 직무수행 가운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느끼면 해당 경찰관 개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송을 당하면 경찰관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안 도와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해당 지문을 신규 제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경찰청장은 경찰관 개인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무조건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해요. 뭐냐면 형의 감면 규정입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자, 이겁니다. A가 정말 열심히 직무 수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A가 어떠한 국민 B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A 경찰 공무원 조금 문제가 있는 직무 수행을 했다. 그래서 형사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A, 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했고 나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없고 억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러분,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 이런 경우입니다. 앞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직무 수행을 했는데 그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무 수행? 살인과 관련된 범죄, 상해와 폭행, 중대범죄죠. 강간, 강도, 가폭, 가정폭력, 아동학대. 여러분,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직무 수행을 했는데 그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그런데 형사소송을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경찰의 적극적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함이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되고 난 이후에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살인, 상해폭행, 강간, 강도, 가폭, 아동학대, 이런 범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유영력을 행사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형사소송을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까지 12개 조문 안에 있는 핵심 이론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도 분석해보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각 주제별로 그 주제에 해당하는 단독 문제도 출제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그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인 11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15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0강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인 11강 수업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부터 12조까지 통합적으로 출제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